이슈.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이슈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이슈. 뭐냐면 검찰이 민간인 사찰 의혹이 아니죠. 사찰한 거지 뭐. 나는 요번에 총선 끝나고 나면 물론 최종적인 거는 정권이 바뀌어야겠지만 검찰은 정말로 거의 해체 분위기로 개혁이 될 것 같아요. 해체 분위기로. 문재인 정부 들어와갖고 검찰 개혁할 때 얼마나 반발이 많았습니까? 검찰들이 얼마나 반발이 심했습니까? 공수처 만들어진 것 때문에 반발이 얼마나 심했고 검경수사권 조정할 때 반발이 얼마나 심했어요? 그런데 총선 지나고 나면 검찰을 거의 해체에 이르는, 해체는 아니지만 수사권 뺏어버리고 정말 그냥 기소청으로 만들어버리고 아마 그 정도로. 그리고 경찰총장이 거의 장관급인데 그렇게 안 하고 진짜 경찰청장으로 만들어버리고 우리가 그냥 예전에 말로만 했던 것들이 진짜로 다 될 것 같아.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검찰들이 반발을 할 수 있을까요? 난 못할 것 같아요. 못할 것 같아. 윤석열 정부 들어와가지고 윤석열 정부가 이렇게 지금 검찰 독재라는 말을 쓰잖아요. 지금 야당에서는. 그 정도로 검찰들이 모든 걸 장악하고 있는데 이거를 검찰 내부에서 좋아하고 있을까? 저는 안 좋아할 것 같아요. 검찰 출신 선배들이 장관 되고 요직에 있고 대통령하고 이게 뭔 상관이야. 이것 때문에 지금 일선에 열심히 일하고 있는 검사들은 다 그냥 싸잡아갖고 욕먹고 있는데 저 적폐 새끼들, 저 검찰 새끼들 욕먹으면서 저거 다 없애버려야 돼. 그런 분위기 만들어졌거든요. 이거 어떡할 거야. 난 그래서 지금 검찰들이 윤석열 정부의 이 검찰 이 무대뽀 행보에 대해서 난 굉장히 불만이 많을 것 같아요. 그런데 검찰이 개혁돼야 되는 그 여러 가지 근거라든가 아니면 그 여러 가지 사건들이 벌어질 텐데 요번에 뉴스버스가 보도한 이 검찰의 민간인 사찰 이 의혹은 이건 굉장히 큰 문제가 될 거다. 검찰 개혁하는데 아주 중요한 이런 이 토대가 될 거다 생각이 듭니다. 오늘 조국혁신당 박은정 검사 그리고 김영현 법제처장 그리고 차규근 전 출입국 본부장이 윤석열을 비롯해가지고 김호수, 이원석, 강백신 등을 공수처에 고발했습니다. 뭘로? 불법 사찰 혐의로 고발했어요. 고발. 야, 이게 어마어마한 거야. 이게 뭐냐면요. 뉴스버스에 그 이진동 기자 있지 않습니까? 대표인데 이 기자가 지난 2021년 10월이죠. 대선 앞두고 윤석열에 대한 검증 보도를 막 했단 말이에요. 보도를. 뭐 윤석열만 합니까? 이재명 관련해갖고는 대장동 보도 얼마나 많이 해놨어요. 그런데 대선 끝나고 나서 갑자기 이진동 기자가 윤석열을 명예훼손 했다고 검찰이 압수수색 해버린 거 아닙니까? 이게 그거예요. 압수수색 했다는 거지. 이때가 아마 두 번째 압수수색일 거예요. 그 당시 기사 한번 볼까요? 제목이 검찰 윤석열 검증보도 이진동 뉴스버스 발행인 압수수색. 야, 무슨 명예훼손 혐의로 압수수색을 합니까? 졸라 골 때린 거야. 명예훼손으로. 명예훼손이라는 거 방송이나 아니면 뉴스로 지금 명예훼손 했다는 건데 다 자료가 있잖아 그대로. 근데 뭘 명예훼손으로 압수수색을 해? 검찰은 뉴스버스가 2021년 10월 21일 부산 저축은행 수사 당시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가 대장동 일당 중 한 명인 조우영 씨의 범죄 혐의를 알고도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는 의혹을 보도한 경위 등을 수사 중이다. 뉴스버스는 이 당시에 조우영 씨 제대로 수사해야 되는데 당시 중수부 수사의 주임 검사가 윤석열이었는데 윤석열이 이 수사 부실 수사한 거 아니냐 그런 의혹 보도한 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검찰은 허위 사실로 인한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이라고 하면서 이걸 지금 수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압수수색한 거야.
압수수색하면서 어떻게 했어요? 뭐 노트북이건 스마트폰이건 다 압수수색했지. 포렌식도 했고.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거와 관련해 가지고 요번에 뉴스버스가 단독 보도를 했습니다. 이거는 수사받은, 그리고 자기 핸드폰 압수수색 당한 이진동 기사가 직접 제보한 거죠. 본인이 직접 확인하고. 대박이에요. 이게 어제 나온 겁니다. 검찰 휴대전화 통째 정보 당사자 몰래 불법 수집. 어떤 내용이냐? 이 대표에 따르면 2월 5일 휴대폰 전체 정보 가운데 검찰이 압수할 정보 선별에 참여했는데, 검찰이 관련성 있다고 판단한 정보를 출연해 압수하고 압수 목록을 작성한 뒤 작업 과정이 이루어진 작업용 PC에서 복제된 휴대전화 정보 전부를 삭제, 폐기했다는 삭제 폐기 확인서를 교부받았다. 그러니까 포렌식 했으니까, 그리고 자기들이 여기서 이제, 여러분 압수수색으로 핸드폰을 압수수색하면요, 여기 있는 모든 내용을 검찰이 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중에서 수사와 관련된 그 내용만 확보를 해야 돼. 여기에 보면은 제가 수사와 전혀 관계없는 뭐 문자라든가 영상이라든가 사진이라든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근데 그런 자료들은 검찰이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다 삭제해버리고 수사와 관련된 그 자료만 갖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되는 거거든. 그래서 지금 삭제 폐기 확인서 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이진동 기사가 받은 전자정보 삭제 폐기 또는 반환 확인서 받은 거예요. 그런데 이거 받은 다음에 검찰 수사관하고 대화를 하는데 그 수사관이 말을 잘못한 거지. 뭐라고 했냐? 검찰 수사관이 여기서는 폐기되고, 이 내용들 폐기되고 휴대폰은 대검 서버에 업로드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리야? 대박. 그러니까 이 검찰 수사관 큰일 났어. 내가 볼 때는 잘릴 것 같아. 하면 안 되는 말을 해버렸어. 여기서는 폐기됐는데 지금 우리가 보통 캐비넷 그러죠. 캐비넷. 그런데 알고 보니까 디지털 캐비넷이 있다는 거예요. 디지털 캐비넷. 진짜로. 그래갖고 휴대폰 전체 내용, 수사와 관계없는 내용인데 이게 대검 서버로 업로드가 된다는 거예요. 업로드가. 이건 불법이죠. 나중에 검사들은 이 기사와 관련해서 뭐라고 입장이 나왔냐면 불법이 아니다. 대검에 우리 검찰에 뭐가 있냐면 검찰 예규가 있다. 그 예규에 따라서 한 거일 뿐이다라고 하는 거야. 이게 이진동 기사가 거기에 있던 검찰 이 내용을 찍어서 제보한 건데,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보면은 지휘 내용 뭐라고 써있냐? 정보 저장 매체 등에 기억된 전자정보 전부를 복제한 파일과 사건과 관련 있는 전자정보 선별한 복제한 파일을 모두 업무관리 시스템에 등록하여 보존하라. 이건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이거는 실제로 현행법, 뭐 개인정보보호법이라든가 이거에 완전 배치되는 거고요. 그리고 대법원 판례에서도 수사기관은 압수를 완료하면 혐의사실과 관계없는 모든 전자정보를 삭제, 폐기해야 된다는 판례가 있어요. 그럼 이건 뭐야? 이건 대법원 판례라든가 개인정보법과 완전히 상치되는 거거든. 사실은 이거 자체가 문제인 거야, 지금. 근데 검찰은, 아니, 이거 있잖아. 우리는 이 검찰 예규에 따라서 한 거야라고, 불법이 아니라고 하는데, 이 검찰 예규 자체가 불법이에요, 지금. 이게 문제인 거지. 근데 이 예규를 언제 만들었냐? 이게 원래 있던 게 아니고 윤석열이 검찰총장 된 다음에 만들어진 거예요. 2021년 1월부터 있었다는 거지. 그래서 요번에 윤석열, 그리고 그 다음에 있었던 김호수, 이원석 총장들을 지금 고발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 수사와 관련된 강백진을 고발을 한 겁니다. 오늘 고발한 내용 한번 볼게요. 오늘 조국혁신당 상당히 고발한 내용. 수사 대상자라고 해도 영장에서 허용된 것 이외에 스마트폰이나 노트북, 데스크탑, 태블릿 등 디지털 기기에 저장된 소셜미디어, 대화,
문자, 메시지, 녹음 자료, 이메일, 동영상 등을 수집해 관리한 것은 민간인 불법 사찰과 다를 게 없다. 과거 독재 정권의 정보기관이 민간인을 미행 도청하고 사찰한 안기부 미리팀보다 더 추악한 범죄이고 디지털 시대의 맞춤으로 진화한 신종 디지털 범죄에 해당한다. 불법적인 캐비넷을 열어 누구든 수사 대상자로 만들어버리는 영화처럼 검찰이 D넷이라고 불리는 전자캐비넷 안에 민감한 개인정보를 수집 보관하는 것 자체가 불법이다. 여기 안에 얼마나 많겠습니까? 여기 안에 얼마나 어마어마한 디지털 이 내용들이 들어가 있겠어요. 수사와 관계없는. 특히 이 같은 검찰 불법 사찰 행위가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인 2021년 1월엔 내부 지침까지 만들어 조직적으로 이루어졌다. 우리 법은 이게 지금 아까 제가 그 검찰 내규가 윤석열 때 만들었다고 했는데 그게 아니고 정확히 언제 만났는지 모르겠습니다. 봐야겠어요. 근데 윤석열 때 내부 지침까지 만들어서 더 조직적으로 이루어졌다는 거죠. 우리 법은 수사상 필요성을 인정하더라도 개인권리 침해를 우려해 디지털 정보 중 영장 범죄 사실과 직접 관련이 있는 정보만을 압수토록 제한하고 있다. 야, 난 우선 아까 제가 했던 말을 정정합니다. 이게 저는 윤석열 때 만들어진 건지 알았는데 잘 모르겠어요. 이 내용을 좀 봐야 될 것 같아. 근데 기사 내용을 좀 더 볼게요. 이 지침이, 이 예규가 언제 만들어졌는지는 좀 확인이 필요할 것 같은데 중요한 거는 윤석열 때 내부 지침까지 내려가지고 이걸 최대한 활용하게 했다는 거죠. 야, 이거 무서운 거예요. 이 새끼들은 다 합법을 가장해갖고 이런 짓거리를 하고 있는 거지. 이걸 요번에 이준동 기사가 단독 보도를 했고 조국혁신당이 고발한 건데 보십시오. 이런 문제들이 검찰이 완전히 진짜로 해체 버금가는 그런 개혁을 당할 때 아주 중요한 이런 근거가 될 겁니다. 그래서 검찰은 이번 기회에 총선 이후에 정말 제대로 개혁이 돼야 된다. 그리고 이번 사건이 그런 개혁을 앞당기는데 아주 중요한 이런 제보, 기사, 사건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게 오늘까지 준비한 3가지 이슈였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늦은 시간까지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오늘 방송 매우 부족한 방송입니다. 방송 보시고 사물이 178일까지 방송 열심히 했지? 우선 200일까지 채워. 그 이유는 그 이유인데 우선 200일까지 열심히 하고 앞으로 더 열심히 해. 응원하시는 분들은 좋아요, 구독과 함께 여러분 밑에 보이는 그 시청료 입금, 자발적 시청료만으로 우리 사물이가 아니라 사람 ING가 운영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시청료가 없으면 저희가 운영이 안 됩니다. 도와주시고요. 부끄럽습니다. 우리는 내일 또 새로운 이슈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좋은 방송으로 지금은 뭐 사물밖에 안 하고 있지만 능력이 되면 더 좋은 방송들 만들어 가지고 여러분께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히 주무세요.